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온 뉴스, 호주 코로나19 기간 억만장자들 엄청난 부를 챙기다. 뭐 한 850억 달러 정도 챙겼다고 하네요. 한 31명 정도? 뭐 억만장자들이 꽤 많이 챙겼고요. 그 다음에 호주 잡시커가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 넘어가면서 어, 조금 증가하기는 이쪽에서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147만 명으로 11월에서 12월 전달 대비 14,540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잡시커는 하락 추세에 있다. 그 다음 뉴스가요. 호주 넷플릭스와 애플 많이 벌고 세금은 쥐꼬리. 오늘 뭐 넷플릭스하고 애플하고 그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나왔어요. 근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1%밖에 안 냈더라고요. 넷플릭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500만 명의 구독자가, 부럽다. 500만 명의 구독자가 한 달에 최소 9.99달러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간 세금으로 50만 달러 미만으로 지불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500만 이게 지금 다 10불씩만 잡아도 이게 등급마다 틀리잖아요. 프리미엄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등급마다 틀린데 뭐 10불씩만 잡아도 500만 명이니까 대략 한 1% 정도 세금 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넷플릭스 자체가 미국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뭐 네덜란드면 좀 틀린 건가? 아무튼 그렇게 뭐 세금을 1% 정도 1%도 안 되죠. 왜냐면 이 안에 가입자 중에 프리미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또 이 세 단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도 안 낸 거죠, 세금을.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호주 매출 1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데 세금은 1억 1990만 달러 지불했다. 그러니까 2%도 안 된다는 얘기요. 음,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네. 세금은 많이 내야죠. 많이 벌었으면. 예, 호주인들이 열받을 만한 뉴스예요, 이거는. 네, 다음 뉴스는요, 그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 음, 이제 화이자 백신이 오늘 승인됐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호주의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견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호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견돼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네요. 1년 동안. 화이자 백신이 이제 2월 말경에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 단계별로 접종이 될 텐데 아마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는 걸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뭐 의료진들이나 뭐 테스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먼저 접종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약 한 8만 회 복용량이니까 이게 화이자 백신이 뭐 접종하게 되면 처음 접종하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또 접종을 하니까요. 네, 뉴사우스웨일즈주가 내일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맞아가지고 프로테스터들 그러니까 뭐 시위하시는 분들 집에 있으라 경찰들이 경고했네요. 나가지 말라고요. 뭐 근데 안 나갈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뉴질랜드에서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여행 다시 못하게 막았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여행자는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호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퀸즐랜드주 국경 봉쇄 완화를 했습니다, 오늘.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영국 소식인데요. 백신 접종을 이제 가장 많이 했죠. 전 세계에서. 지금 한 550만 명 정도가 첫 접종을 다 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뭐 매일매일 뭐 한 40만 명, 44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좀 방송을 키긴 했는데, 작년에 12월 중순에 새로운 무역 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호주에. 교체가 되면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덴태한 새로운 무역 장관은 베이징이 호주 산업을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목표로 삼은 후에 무역 관계 재설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약속을 믿습니다. 새로운 중국 대응과 함께 긴장 완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호주 석탄은 세계 최고의 석탄이며 우리는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 석탄을 지금 수입 금지 시켰는데 얼마 전에 이 지금 인터뷰 나오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2020년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중국의 지금 중국 연안에 정박되어 있는 호주 석탄 그 선박들의 그 석탄 양입니다. 지금 이 석탄 양인데 원료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료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탄이 있고 지금 밑에가 이제 요게 이렇게 조금 내려갔죠. 1월달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지금 내려간 이유가 중국에서 원래 통관을 안 시켜줬는데 한 두 척 정도를 통관을 시켜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개선될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관계를 조금 좋게 가려고 하는지 일단은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관을 시켜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얘기할 마음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warning to Biden administration 이렇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안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게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우리는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못하겠다. 스코모가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랑 같이 그 기후변화는 같이 함께 하겠는데, 우리는 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코모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잘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바이든 분야별 정책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 투자, 교육, 복지, 그 다음에 무역 및 외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인상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지지. 이거는 스코모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만약에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 올해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 또 예산안 발표하기 전에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산층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표를 또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호주의 자유당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당이라든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또 펴죠. 그러니까 꼭 총선 있는 해는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중산층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지 혜택이 많다. 다음으로는요. 부유층 감세 폐지, 부유세 찬성. 이거는 이제 바이든이 부유세를 함으로 해서 빈부격차를 좀 줄이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친환경 뉴딜 정책에 2조 쏟아붓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정책 확대하고요. 저소득층 교육 예산 확대하고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하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7.5불에서 연방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이제 최저시급이 틀리긴 한데 연방에서 이제 해놓은 거는 15% 5불까지 인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올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늘어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끼 이상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저소득층이 조금 더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동맹국가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을 다시 이제 재편성한다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반대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중 정책은 이제 강경하게 똑같이 나가겠다는 건데, 어,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처럼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국에서 이제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아, 조금 더 관계 개선을 원한다. 이게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리 기후조약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인을 이미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스코모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그 통과가 됐으니까 3년 동안 법인세 인하를 매출이 5천만 달러 아래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26%를 내고 있거든요. 26%인데 내년 회계년도부터는 25%까지 인하하는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말컴 텀블 총리가 있을 당시에 그 정책을 피면서 이거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대기업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하게 되면 이제 법인세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그 투자를 많이 하면 또 고용도 많이 안 늘리겠니? 그러니까 고용 늘어나면 또 사람들이 또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니까 경제가 선순환 쪽으로 바뀐다. 근데 이제 노동당에서는 그걸 이제 반박했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면 결국은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세금 내는 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40억 달러 정도 나와요. 연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40억 달러니까 14 빌리언이죠. 14 빌리언이면 나누기 2,500만 명 호주 인구를 하면 1인당 연간 56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2,240불을 국민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안 내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동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요. 차라리 그 인하해주는 거 말고, 인하해주는 거 말고 이 세수로 이제 메디케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차일드 케어 그 정책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이제 자유연립당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들을 대부분 보면 스코모하고는 정책이 맞는 게 없어요. 거의. 중산층 하나,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좀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쪽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도 자유연립당에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이거를 부자들이 조금 더 내라. 그래서 이제 소득별로 뭐 한 1%에서 한 1.5% 정도 더 할증을 해서 내라. 근데 결국은 이거는 무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자유연립당에서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솔직히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죠. 어차피 이것도 무산되긴 했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거는 거의 뭐 노동당 쪽의 정책하고 좀 비슷한 거죠. 동맹국가 우호적인 통상정책? 호주 같은 경우는 무역할 때 호주식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호주는 친한 국가들만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무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다자간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좁은 친한 애들끼리만 같이 하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 무역장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죠.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으면서 다른데 수출할 곳을 찾아봐라. 근데 솔직히 그게 좀 말이 안 됐던 게 이게 무역이나 이 외교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 다른 나라를 찾아보라 그러면은 이미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박힌 돌을 빼고 우리랑 같이 거래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 무역 장관이 교체가 돼갖고 중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다음 같은 경우는 뭐 파리 기후조약 지지 같은 경우는 뭐 전 총리 에버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거 트럼프 탈퇴한 것처럼 우리도 탈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유인력당에서는 이거를 맞추는 거는 결국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발전소 자체가 석탄 발전소가 많아요. 60% 이상이 석탄 발전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노동당한테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스코모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스코모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지지를 받고 거의 이제 당선이 확실히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스코모가 바이든하고 같이 기후변화는 함께 하겠지만 우리는 정책은 바꿀 마음이 없다. 똑같이 지금 무역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Warning to Biden administration. 똑같이 태안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계획에 대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가 약간 틈이 좀 벌어졌다? 그 틈을 이제 노동당 쪽에서 조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인지를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전 노동당 지도자인 빌 쇼트는 그의 후임자, 지금 현 그 노동당 대표죠. 알바니즈의 작은 정책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정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스코모한테 끌려다녔다 이거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내부 정당 분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리는 얘기가 다시 빌 쇼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노동당 안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얘기가 조금 될 수 있는 게, 알바니즈가 지지율이 워낙 약해갖고, 저도 계속 뭐 태그로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적다. 일단은 지금 스코모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높죠. 뭐 코로나 정책도 어느 정도 대응을 잘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 잘한 거죠. 그리고 뭐 경제도 요즘에 경제도 상당히 좋게 이제 전망이 나오니까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책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당대회를 3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요. 당대회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코모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코모가 무역 장관을 바꾸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알바니즈가 스코모한테 전에 있던 전 총리, 그러니까 존 하워드, 장기 집권한 존 하워드 총리하고 케빈 러드, 친중 총리였죠. 케빈 러드가 했던 그 협력하는 그거를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코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Mr. Morrison says the breakdown of the relationship, which has seen China hit Australia with economically damaging trade sanctions, was matter that the former Prime Minister Howard and I have discussed data on many occasions. 그러니까 스코머가 하워드 전 총리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재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얘기는 했는데 스코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But how is this done? 스코머 잘하는 말투죠. 마지막에 But how this is done, we will continue to do that in the ways we are doing that.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해갖고 듣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는 이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첫 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트리도와 첫 정상 통화
코로나하고 기후변화 협력키로.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력한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그 다음에 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영내 문제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기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27일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서명 예정입니다. 27일이니까 뭐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 보면 이거부터 이제 관계를 다른 나라들하고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입수된 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안보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는 전방위적인 지시가 포함된 행정명령에 오는 27일 서명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가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미국, 바이든 협력 제스처, 미중 관계 개선될 거야. 그러니까 먼저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협력 다자주의로 가기 전에 중국이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 틈이 호주에서도 벌어졌다.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바이든하고 같이 기후변화는 같이 함께 하겠는데, 우리 정책대로 하겠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사이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바이든 총리가 될 것 같으니까 스코모는 어디 갔냐? 비행기 타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호주 총리 일본과 방위협정을 서명을 하게 되죠. 이거는 말콤 텀블 총리 시절에는 서명을 안 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말콤 텀블은. 물론 이제 트럼프하고도 내색은 안 했지만 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그닥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스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하고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을 때 일본을 이제 방문하면서 둘째 형님한테 간 거죠. 일본하고 같이 우리 둘이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이 뭐냐면 군대가 훈련과 공동작전을 위해서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호 운영성과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호주인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고 있는 호주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다윈항을 폭격한 거를 잊었냐, 왜 이걸 서명한 거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미국하고 틈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이제 일본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맥주의 90%는 다 일본 회사가 이제 호주 맥주 회사를 다 산 거예요. 그 쿠퍼라는 맥주 빼고는 다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맥주 빼고는 다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아이디가 카메라는 역시 캐논이지만 불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인을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사인을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바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호주, 일본이 새로운 국방계약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둘이 이제 군사훈련을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를 중국이 이제 감지를 한 거죠. 중국 관영 언론은 호주와 일본이 새로운 국방협정이 공산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츄에이션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뭐 물론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뭐 스코모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근래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리숙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